송은재TV 시작합니다. 헌법재판소가 국민들의 가장 큰 관심입니다. 관심으로 떠올랐습니다. 이게 민주당의 탄핵 때문입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비롯해서 민주당이 지금 계속해서 탄핵 카드를 빼들고 있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이 헌법재판소가 언제 탄핵 결정, 이 탄핵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되느냐? 당연히 기각이 될 겁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 이 심판이 있는 동안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직무가 정지가 됩니다. 민주당이 노리는 것이 이 부분이죠. 지금 이재명에 대해서 수사를 한 검사 4명도 탄핵을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이 통과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직무가 정지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재명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까지를 노리고 계속 이 조국 혁신당과 함께 이 탄핵 공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헌법재판소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 탄핵에 대해서 대처를 해주면 좋은데 헌법재판소가 그렇게 빨리빨리 움직이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오는 10월이 되면 이 헌법재판소가 마비될 것이다. 이재명과 민주당이 오는 10월 헌법재판소를 마비시킬 것이다 라는 시나리오입니다. 이게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느냐? 헌법재판소가 오는 10월까지 헌법재판관이 9명입니다. 이 9명 가운데 4명의 임기가 오는 10월까지 끝이 납니다. 국회에서 추천하는 몫이 3명이고 대법원장이 3명, 대통령이 3명 이렇게 헌법재판관은 9명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 중에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1명, 이 몫이 9월 달에 임기가 완료가 됩니다. 9월에 임기가 완료가 되는 이 몫은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아마 추천을 할 겁니다. 그러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국회 추천 몫입니다. 오는 10월에 국회가 추천하는 재판관 3명에 대해서 민주당이 지금 국회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 헌법재판관을 추천을 하지 않게 되면 국회에서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이 재판관 3명 국회 몫을 추천을 하지 않게 되면 헌법재판소가 마비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사건 심리는 9명 가운데 재판관 9명 가운데 7명 이상 출석을 해야 이 심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는 10월에 국회에서 이 3명의 재판관에 대해서 추천, 의결을 하지 않게 되면 이 헌법재판소가 심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는 10월 헌법재판소가 마비될 것이다. 사실상 올스톱 될 것이다. 민주당이 지금 이걸 노리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민주당이 충분히 이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특히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국회에서 이 3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임명하느냐라는 이 방식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통상적으로 여야가 협의를 해서 여당에서 1명, 야당에서 1명, 여야가 합의해서 1명 이렇게 3명을 추천을 하고 이 추천을 하면 국회 의결까지 거칩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이런 방식을 따라왔는데 이번에는 다를 것이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지금 벌써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여야가 물밑에서 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식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은 민주당이 1명 추천을 하고 국민의힘에서 1명을 추천을 하고 나머지는 조국혁신당에 추천을 맡기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국혁신당은 지금 교섭단체도 아닙니다. 조국혁신당에게 지금 추천권을 줄 수가 있느냐? 그게 안 된다면 여야가 합의를 해서 1명 추천을 해야 하는데 민주당이 여기에 딴지를 걸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는 민주당이 2명을 추천하겠다. 또는 민주당이 3명을 추천 다 모두 하겠다.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장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지금의 이재명 법사위의 정청래 위원장이라면 이런 식의 주장을 해서 아예 이게 지금 국회의원 추천 목 3명에 대해서 국회 의결, 표결을 거쳐야 하는데 민주당이 반대하면 이 의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무기로 해서 국회가 헌법재판관을 지명을 하지 않게 되면 이 헌법재판소가 마비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이 노리는 지점이 이것 아니냐. 그래서 지금 이재명을 수사한 검사 4명도 지금 탄핵을 하겠다. 탄핵하기 전에 청문회도 열겠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해서도 탄핵안을 헌법재판소에 넘겨놓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노리는 것은 2판 4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까지를 끌고 갈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이 국회의원 정수 200명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야당은 192명입니다. 국민의힘이 108명입니다. 국민의힘에서 8명의 이탈표가 나오지 않는 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은 통과시킬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어떤 탄핵안도 국회에서 통과를 시키면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이 심리를 해야 하는데 헌법재판소가 마비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의 이 성향입니다. 흔히 보수, 중도, 진보 이렇게 나뉘는데 지금 현재는 보수 2명, 중도 3명, 진보 4명이다. 이런 구도로 봅니다. 이 가운데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몫이 오는 9월에 1명이 바뀝니다.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은 아마 보수 쪽 재판관을 추천을 할 것이다. 그렇게 보면 9월이 되면 보수 3명, 중도 3명, 진보 3명 이렇게 나뉘게 될 것이다. 10월에 국회 추천 몫으로 바뀌게 되는 3명, 이것도 지금 보수 1명, 중도 1명, 진보 1명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소위 이종석 지금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해서 이영진 재판관, 또 김기영 재판관, 이 3명이 국회 몫으로 오는 10월 교체가 되어야 하는데 민주당이 국회 다수 의석을 빌미로 해서 이 3명에 대해서 교체 의결을 하는 것도 지연을 시키고 또 교체를 하더라도 모두 민주당 몫으로 또는 2명을 민주당 몫으로 이렇게 고집을 하게 되면 헌법재판소가 마비될 수가 있다. 또는 헌법재판소가 이 진보가 다수를 차지하는 쪽으로 될 수도 있다. 이게 지금 정치권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분석입니다. 이재명과 민주당이 헌법재판소를 오는 10월에 마비시킬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심리를 이 탄핵과 관련해서 심리를 6개월 안에 모두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지키지 않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헌법재판소가 마비가 되면 이걸 지킬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이런 각종 탄핵 카드를 빼들고 있고 또 탄핵을 앞두고 이런 청문회를 하고 있어서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많은 부분을 제소를 하고 있습니다. 또는 제소를 할 예정입니다. 이게 위헌 아니냐. 그러니까 지난달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원, 국회 청원을 대상으로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국회 법사위에서 정청래가 이 청문회를 연 것, 이것도 위헌 아니냐라고 해서 헌법재판소에 이 쟁의 심판을 하고 또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그 판결도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명을 수사한 강백신, 김영철, 박상용, 엄희준 이 검사 4명에 대해서도 탄핵을 발의를 하고 또 청문회를 열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일정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에서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를 하고 가처분 신청,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아마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보이고요. 또 민주당에서 쏟아놓고 있는 저 법안 가운데 전 국민 25만 원 살포, 저 법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기 전에 헌법재판소에 제소를 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이게 위헌 법률이다라는 부분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소가 있어도 헌법재판소가 기존의 경우처럼 빨리빨리 이 판결을 내려주지를 않습니다. 또 오는 10월이 되면 헌법재판소가 만약 마비가 되면 이 판결이 언제까지 질질 끌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국회에서는 탄핵 관련해서 청문회가 계속 열릴 수밖에 없고 국회에서는 탄핵안이 계속 통과를 하게 됩니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가 되면 이 탄핵이 적법하냐 또는 적정하냐라는 걸 떠나서 일단 직무가 정지되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 직무 정지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심각하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민주당은 지금은 헌법재판소를 마비시키는 이런 일을 하지는 않겠다라고 밝히고는 있지만 이재명과 조국
자신들이 지금 구속될 이런 위기를 맞아서 헌법재판소를 마비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헌법재판소가 마비되기 전에, 오는 10월이 되기 전에 지금 현재 되는 문제가 되는 이 많은 것들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빨리빨리 심리를 해서 판결을 내려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렇게 빨리빨리 심리를 해서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내려도 민주당은 계속해서 탄핵을 추진을 할 겁니다. 또 10월달 헌법재판소를 마비시키는 이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이걸 카드로 들고, 이걸 무기로 들고 이재명과 조국이 자신의 방탄에 나설 것이다. 앞으로 2달, 석 달은 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이재명 조국 구속이냐, 이 여야의 충돌입니다. 이 충돌되는 지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힘 108명의 현역 의원들이 똘똘 뭉치는 것이고, 그 뭉치는 중심에 한동훈 대표가 있어야 한다. 국민의힘 108명의 현역 의원들을 똘똘 뭉치게 하는 것이 이게 그냥 뭉치자라고 해서 뭉쳐지지는 않는다.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 민주적인 방법, 여러 가지를 찾아내야 된다라는 게 한동훈 리더십 지금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송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